자, 9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개를 물어보네요. 우리는 그럼 문항을 한 문항이 아니라 두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끊어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 잡자라는 거예요. 두 개를 잡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가와 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가 1, 4, 5번이고 나가 2, 3, 4, 5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끊어서 두 번에 걸쳐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어차피 문제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가야 돼요. 그걸 합쳐놓은 거란 말이야. 2번 문항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겠죠.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해보니까 가시에 그어져 있다. 이거는 가를 읽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기호가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우리는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선택지에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가 뭔지를 보고 연결을 시켜야 되면서 문맥적으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분명히 지문 안에 있어. 그 지문 안에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하는 것까지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기를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먼저 읽어라. 즉 정보를 제공해 주니 먼저 읽어라. 그러면 이에 맞게 해석을 해줘라 라는 거야. 여기 나오는 그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돼요. 그 이상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가와 나 두 개 물어봤으니 끊어야 돼. 그렇죠?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가나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나. 그래서 가를 읽고 나서 1번부터 5번 판단을 하면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틀린 말을 찾아야 돼. 틀린 말 딱 찾으면 멈춰요. 가에서. 그리고 나를 읽고 나서 나의 틀린 말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문제 푸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3번 보기를 읽고 그 다음이 지금 가를 읽을 거예요. 그렇죠? 가나 다 설명했으니까 가 읽고 그 다음이 가와 관련돼서 지금 1번 문항, 2번, 3번 나옵니다. 그렇죠? 3번 문항 접근을 해야 되겠지. 자, 2번 문항은 무조건 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3번에서 많으면은 가로 나올 거고 많지 않으면 가로 안 나올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읽고 나머지 1번과 3번 문항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지금 문제를 읽으면 머릿속으로 이런 순서로 가야지라는 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와야 돼. 벨 띡 침 딱 보죠. 띡 이렇게 딱 이해돼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이제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라는 그런 스킬들을 아주 잘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짓거려라, 나는 딴짓을 할 테니 뭐 이런 거. 농담이고요. 진담은 99%, 농담 1%. 자, 그러면은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먼저 한번 가보고 가시부터 먼저 갈 건데 보기를 안 읽었어. 그렇죠? 보기를 안 읽고 갔어. 보기를 이제 읽고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볼게요. 자,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과의 동질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적 대상들이 나올 거고 동질성, 유사성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그 시적 대상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정서가 이게 주제지. 공감과 위로. 자, 가해화자는 자신 역시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유랑하는 처지임을 고백하며 청자로 설정된 가시나의 동질성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지금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는 처지예요. 하자가 유랑을 하게 됐고 고향이 없지. 그리고 청자로 설정된 가시네와 동질성을 드러냅니다. 즉 둘 다 유랑한다는 거야. 고향을 떠나서 나아가서 그녀가 겪은 아픈 삶의 기억에 동참하고, 자, 바로 이 가시네의
아픔에 대해서 그 기억에 동참을 하게 되고 고향에서의 밝은 기억을 환기시키며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의 그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이제 나죠. 겨울 나무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자, 겨울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시적 대상이지. 자,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감내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겨울나무들. 또한 나무들의 모습에서 화자 자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을 떠올리고, 바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 그 슬픔에 대해 그 슬픔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시를 먼저 읽을 건데, 바로 가시네가 청자고, 이 청자는 유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픈 삶을 살았고, 그래서 밝은 기억을 환기시켜서 위로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 내용에 맞게 가야 되죠. 그래서 제목이 전라도 가시네입니다. 그죠? 제목이 전라도 가시네라는. 그래서 시적 대상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알록 쪽에 입 맞추며 자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록 쪽이니까 지금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라도 가시인에 대한 이제 외양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살았나라고 있을 때 눈이 바다처럼 푸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거지, 그렇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가시네야. 나는 시적 화자죠. 나는 시적 화자고. 발을 얼구며 뜻풀이가 나와서 얼리며 라는 거의 방언. 발을 얼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 함경도 출신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가시네는 지금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에서 전라도 가시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았을 것을 추측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발을 얼구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죠. 발이 얼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나도 역시 유랑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람소리도 호계 뜻풀이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로 북방 오랑캐 노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바람소리도 호가도 인전 이제는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자, 시적화자 정서 나왔습니다. 시름. 그렇죠? 자,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자, 그래서 흉참은 흉하고 무서운 이런 의미겠지. 그런 소식 이런 겁니다.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못 믿어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서로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현실이죠. 신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시적 화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적응이 돼서 이런도 무섭지 않아. 이제 이거는 이제 적응을 했다는 거죠. 현실에 적응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시름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움, 무서움이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야.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자, 그래서 방자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 방자놈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그 못되게 굴어서 벌 받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못된 이런 태도. 를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는 온갖 못된 태도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그런 못된 태도의 말들을 품고 왔다는 것은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포래를 뚫고 왔다. 역시 눈포래는 시련, 고통을 의미해요. 역시 고달픈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네야 이제 청자죠.
자,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전라도 가시네의 그늘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시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테니, 자, 그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서 3번 보기에서 지금 보면서 결국에 그 가시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감하려는 태도예요. 그렇죠? 이제 가시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술을 부어 남실은 넘칠 듯 넘치던 음성 상징어겠죠. 그래서 생동감을 주고 있어요. 자,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자, 술은 바로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연민, 동정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제 가난한 삶, 그렇죠? 가난한 삶을 이야기. 또 하나는 그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빈약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어떤 기억이 별로 없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두 가지로 해석이 되네요. 이렇게 끊어서. 자,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즉,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을 따르면서 동정을 하고 있고, 연민을 느끼면서, 그죠? 너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이제 그 전라도 가시네의 이야기겠지, 그치?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단풍이니까 가을이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뭐가 되겠어요? 겨울이야. 혹독한 현실. 매우 그 힘든 현실이죠. 천리 또 천리마다 불탔을 텐데 지금 천리라고 해서 반복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네가 고향을 떠나서 지금 그 두만강을 건널 때쯤엔 정말 고향 산천이 아름다웠을 텐데 고향 산천이 아름다우면 떠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토마포 치마야 얼굴을 가렸더냐 하면서 역시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지금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이제 슬픔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외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밤은 이틀을 두루미처럼 울고 울어. 역시 이제 반복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운율을 형성하고. 그래서 울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고향을 떠나야만 했으니까, 그죠? 울어. 불술기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불술에 태양 혹은 기차의 함경도 사투리네요. 자,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이거는 이제 기차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제 구름돌을 달리는 것처럼 유리창이 흐리더냐. 자, 유리창이 흐리다라는 것은 실제로 구름 속을 달리는 게 아니죠. 달리는 양이니까 지금 지급법을 사용한 거고. 즉 유리창이 흐리다는 건 눈물 때문이에요. 눈물을 왜 흘려? 고향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즉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쫓겨나듯이. 그죠? 살 수가 없으니까. 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자, 그래서 지금 파도 소리에 취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그 가시네의 추억이죠. 자, 추억 속에 잠긴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이거 진짜 슬프다. 싸늘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올렸을 때 웃음, 그때 좋았죠. 근데 그게 싹 싸늘해. 그러니까
좋지만 그걸 즐길 수 없는 진짜 복잡한 감정이죠. 그렇죠? 자,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 여기서 이제 울 듯 울지 않는다. 바로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라도 가시는. 그래서 결국에 이 전라도 가시는 바로 우리 민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이라는 게 좀 말이 좀 그렇다. 우리 민족이라고 합시다. 자,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동정, 그 다음에 배려, 그 다음에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투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투리라는 것은 그 동질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그 같은 고향끼리 사는 굉장히 반갑잖아, 그죠? 동질감을 느끼게 해줘서 일부러 그렇게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고향의 느낌을, 그래서 봄을 불러줄게라고 해서 이제 이 봄이라는 건 이제 고향, 그죠? 이제 고향에 대한 기억, 좋은 기억, 추억들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려는 거죠. 위로하고 있는 거죠.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수집은? 손때가 묻은 이런 뜻 같은데 수집다. 네. 수집다는 잘 안 쓰는 단어라서. 네. 그래서 손때가 묻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러면서 위로와 배려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그냥 길도 아닌 얼음길, 바로 암울한 현실 또는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보라에 휘가 마치는 벌판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 바로 고통과 시련의 공간이죠. 우줄우줄 뜻풀이 나와 있죠.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가볍게 율동적으로 자꾸 우쭐우쭐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래는 기쁠 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없이라는 건 어떤 기쁨이 없이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자욱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자취가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인물이 아니더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도 어떤 자욱이 남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없이 사라질 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슬프죠, 미래가. 그래서 둘은 대꾸법이고 또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을 해서 둘의 이제 운율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자욱도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체념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더 좀 과장된 것 같고, 현실의 어떤 수능 정도? 네. 그래서 자욱도 사라질 거다라서 그 현실의 어떤 수능을 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신경림의 남옥이라는 시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문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문항에서 지금 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해서 맞는 말을 찾아봐라. 가는 나와 달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경 쓸 거예요. 도치를 활용하여 이렇게 씁니다. 자, 도치법이 있었느냐? 도치법? 도치법이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그렇죠? 도치법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특정한 식으로 반복하여 화제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반복법이 지금 사용이 됐어요. 여러 번 지금 사용을 했고, 화제의 처지가 나타나느냐? 반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거는 맞는 말로 보입니다. 지금, 그쵸?
마지막 년에서 1, 2, 3, 4, 5, 6년. 6년에서 지금 보여요. 자, 그러면 일단 가능성 있어 보이고 5번 가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정서가 고조되는 양상을 드러냈는데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4번이 가능성이 지금 가에서 있죠. 이제 나를 가지고 2, 3, 4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를 읽고 나서 4번 보고 4번 안 나오면 2번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바로 풀려야 되겠지. 바로.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리을 부분. 자, 그래서 리을이 지금 보면은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세파를 이겨낸 뒤에 가시네 복장을 나타낸 것으로 가시네가 염원하는 미래상을 환기한다 그랬는데 미래 상황을 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파를 이겨낸 뒤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모습이야. 현재 모습이라면 뭐겠어요? 과거에서 그렇죠? 세파를 겪으면서 그렇죠? 겪은 모습을 이겨내는 거고 그러면 이겨내는 이거 맞다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네. 이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파를 이제 겪은 모습이 나타나죠 현재. 근데 미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미래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 접근을 해서 가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가 까무소리한 내 얼굴은 화자가 유랑하는 도중 만난 시적 대상의 모습을 맞죠. 까무소리한 내 얼굴은 전라도 가시네의 얼굴이고 유랑하는 도중에 만난 시적 대상 맞고요. 2번 가히 가시네가 화자처럼 타국당이 북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가시네의 동질성이 그렇죠? 북간도에 있고 그래서 동질성이 느껴진다라고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 가시네 동질성이다. 유랑하는 처지라서 가의 두루미처럼 울어오르는 가시네 고향을 떠난 사는 그 슬픔 그렇죠? 슬픔을 느꼈을 거고 4번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 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지금 보면 1, 2, 3, 4, 5연에 있죠. 자, 가시네가 유랑하는 처지가 되면서 겪은 아픈 삶의 기억을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유랑하는 처지가 되면서 겪은 게 아니고 고향의 기억이에요. 그렇죠? 4번이네요. 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랑하는 처지가 되면서 겪은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겪은 거예요. 고향에 대한 기억이니까 유랑하는 처지는 현재잖아. 현재 겪은 아픈 삶의 기억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나를 통해서 우리가 1번만 접근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시도 3번 보기에서 그 나무들을 통해서 현실을 감내하며 사는 모습을 상징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근원적 슬픔이 나타나요. 라고 했죠. 신경님이라는 분의 나목이라는 작품. 아, 그리고 아까 위에 이용학이라는 분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용학이라는 분은 키워드가 딱 있어요. 1930년대. 유이민. 유이민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용학이라는 이 분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북간도에서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을 시로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 수탈과 억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북간도라든지 만주 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잘 보여준 그런 시인이다. 자, 신경리라는 이 분은 이미 수능에도 출제가 됐고,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경님이라는 이분은 이제 현대 작가이시고, 키워드, 바로 민중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이제 신경림에서 경림에서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 분이십니다. 키가 조금 이렇게 크진 않으세요. 크진 않으신데 굉장히 멋있은 분이야. 네.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이 뭐예요? 나무죠. 그 나무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 그 슬픔, 인간의 근원적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나무들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나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목. 나목은 벗을 나자에 나무 목자를 사용해서 꽃잎이래.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진. 즉,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에 있는 그 나무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름다운 별빛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별빛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 작은 희망이라도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제 밤이니까 어두운데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순수한 존재를 이야기한다. 희상이라고 나왔죠. 희망인데. 네. 자, 그래서 흙 속에 받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린다. 즉 순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말끔히 씻어낸다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터진 살갗이라는 거는 이제 시련과 고통을 받은 거지. 자, 새겨진 고달픈 삶이다. 그래서 이제 고달픈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틀린 허리가 뒤틀려 있습니다. 역시 고통과 시련이에요. 터졌다라는 것도, 그렇죠?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되면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자,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다라는 거 굉장히 정직한, 그렇죠? 정직함을 가지고 있죠. 그 나무들이. 그리고 그 몸을 덮는 눈 따위야. 그래서 눈은 나무에겐 시련, 고통, 이런 의미를 댈 거예요. 자, 그런데 시원스레 털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울음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부둥켜 안고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멋있습니다.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 바로 시청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겠죠. 또는 시청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울어주는, 그렇죠? 공감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 깊은 울음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안 나온 키워드가 있어요. 3번에서. 바로 근원적 슬픔.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슬픔. 여러분들 슬프지 않나요? 그냥, 그죠? 현실이 행복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죠? 생존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체에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고, 그죠?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고 있고, 뇌는 계속 정보를 해석하면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3번에서 본 것처럼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무에다가 빗대었고, 그 나무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나는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제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복법을 찾아야 되는데, 반복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부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뭐 하는 것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복법이라고 친다면, 그쵸? 저 반복법 볼 수 있지. 그랬는데 화자의 처지가 아니네. 나는 화자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는 나무죠. 나무. 그래서 4번은 안 되고 2번, 나는 가와 달리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거. 자, 지금 나무가 팔을 뻗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말끔히 씻어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청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네요. 부끄러움과 숨길 것이 없다. 순수한 존재다 라고 했을 때 2번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정답은 2번이구나.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